그때 이렇게 시정받으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명백하게 우리 시민들이 뭐 추적을 해보면은 딱 6개는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 정규모가 하도 자존심이 상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우리 김 대법원장님 좀 감옥 가시는 거 참 안타까운데 우리 또 저기 내가 잘 아는 저 자유대한호국단 저기 뭐야 그 오상종 대표 같은 사람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명수야 감빵 가져가. 그럼 많이 했어요 우리 오 대표가. 어저께쯤에 우리 대학 교수 100몇 명이 105명이 그 우리 사비를 써서 위자료 청구 선서를 했습니다. 임명수한테. 왜냐하면은 문명 국가의 대법원장이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가리는 것이 그 사람은 정의의 척도인데. 그 사람 특정 지역 진짜 망신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정 지역 출신이지. 아니요. 아니요?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 특정 지역 아니야? 특정 지역 맞죠. anyway, 어쨌든 뭐 그러고 7시만 특정 지역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5시도 특정 지역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관사를 가자마자 거의 그 항목을 뭐 유용해가지고 대리 속으로 꾸미고 손자 모래 놀이터까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대한항공 사건 그 땅콩 해왕 사건 그 아마 며느리가 그 대한항공 법무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은 대한항공 땅콩 해왕의 그 조모 그 씨를 그 변호를 해가지고 성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또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잔치를 하고 회식을 하고 만찬을 베풀고 뭐 하여튼 공사구분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잠깐 감옥 갔다 오시면 되겠네. 이제 철 좀 드시겠네. 그래 말이에요. 감옥 가기 전에 감옥 한번 시찰 좀 하십시오. 아이고, 이번에. 자 그런데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 책 한 권 나왔죠? 예, 3년 동안 우리가 조국 사태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네네. 책을 이렇게 들어주셔야지. 이제 대한민국의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저희들이 이 시국 선언문을 이제 4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국 선언문이 한 30개 정도 포함되나? 시국 선언문하고 이제 큰 국가 전체를 다루는 게 한 6-7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전인대가 홍콩 내지화 홍콩 메인랜다이제이션 보안법을 계류를 통과를 시켰을 때 사실은 국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걸 이제 제가 사실 점수등을 하고 쓰고 그 다음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우리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그걸 정말 분연하게 알렸죠. 네네.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 국제적인 조약을 그런 식으로 한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홍콩이 지금 누리고 있는 고도의 자치, 그 다음에 고도의 민주,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러 수십 건의 문건, 예컨대 공수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문제가 된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 실종 방치, 그 다음에 코로나 독재, 각종 교육 방송 등등등 해서 성명서하고 이렇게 모으니까 거의 한 350페이지의 책이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그동안 정교모의 3년 동안의 발자취가 다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이 그 책 사면 뭐가 좋아? 지금부터 제기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뒷고일에서 극복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자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시사 기록, 언론적인 게 아니라 가치와 어떤 그 진실을 넣어서 이제 시국선언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명서도 냈는데 많은 부분이 접경 교체에 상당히 중요한 것도 했죠. 우리 3차 시국선언서 2000년 8월 15일인데 8.15 3차 시국선언 때 이제 저희들이 그 한국의
문팔력 세력, 문팔력 그 권력 세력을 네. 기득권 카르텔 네. 그리고 부패 그러니까 약탈 정부 네. 그리고 그것 그러니까 이념 세력으로만 규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거의 이익 세력으로서 기득권 카르텔이고 그게 이제 이권 카르텔로 나옵니다. 그리고 네. 약탈 정부의 네. 도덕의 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정치를 선언할 때 그 용어를 쓰셨나? 이익 카르텔과 국민 약탈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걸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책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그 고비고비마다 나온 성명서들이고 뭐 발표문들이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3년 동안 뭔 일이 있었나를 좀 이렇게 그 잘 차분하게 이렇게 그 연상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돼 있고 예. 두 번째는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책을 읽으셔야 백모의 이 야비할 정도로 사나운 화법을 극복하십니다. 그래도 이거는 여기에 동원된 박사학위 소지 그 학위가 몇 개요? 한 100개는 아니 50개는 동원됐을 걸. 가방끈이 길잖아. 그러니까 무슨 근사하게 무슨 약탈 정보 이런 그 워딩이 근사한 게 나와요. 여기는. 근데 백모는 뭐야 날도둑놈들. 저 국민 슈킹하는 자식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백모 워딩을 극복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 조금 그한 걸 이제 아직까지 이게 이제 책이 나오고 몇 분한테 이제 우리 송재영 교수한테 송재영 되게 그 하버드 나오고 캐나다 맥마스터에서 중국학 가르치는 서평 같은 것들 몇 개 이제 부탁을 해놨는데 우선 출판사에서 이제 할 때 우리 서문 이제 왜 우리는 문명의 기본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두 문단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정교모가 지속하여 폭로하고 규탄해왔던 바와 같이 모든 자유시민이 유사전체주의, 기만 세력, 때강도 정치의 무도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규범, 보편적 양심, 자유, 진실, 정의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도덕 정치로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무리가 있는 한 우리의 외침과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정교모 활동의 기록이지만 이것은 폭정과 약탈로 인한 위기와 위선의 시대에 문명의 기본을 묻고 지키려는 지성과 정신의 원천이자 미래를 향도하는 지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난 지침은 모르겠고 가지고 계시면 일단 그동안 뭔 일 벌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쳤나를 지적인 측면에서 그중에 뭐 저도 보실 수가 있고 저도 공동대표로서 정말 3년 동안 보람되게 이 시대에 이런 고발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모 같은 자의 그런 그 화법을 이제 오염이 이런단 말이에요. 자꾸 뭐 쳐 자빠져 있다라든지 우리 아내가 나보고 당신 그 첫자 소리 좀 빼. 맨날 그래. 그 화법이 거칠단 말이에요. 천재적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게 천재적 깡패지. 하고 깡패적 천재든지. 어쨌거나 그거 오염을 쓰셔내실 수가 있어요. 벌써 딱 말이 근사하잖아. 보편적 양심,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규범 뭐 이런 멋있는 워딩이 나와야지. 정교모에 그 우리 정관을 만들 때 그 목적을 뭐 이런 논란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 주축이 되는 행동과 이 생각의 주축이 되는 걸 헌법 수호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그다음에 보편적인 양심 그리고 사실 정의라고 하면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도구마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진실이 근거가 된 기반이 된 정의의 그 가치를 추구한다. 이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성 문명의 기본을 묻다. 그냥 자료 삼아서 가지고 계시면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오늘
책방에다 배달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내일 모레쯤 저기 온라인 서점에서 네. 뭐 교보나 예스24나 이런 데서 다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저쪽 애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또 좌파 꽈배기라고 불러요. 예, 예. 좌파 꽈배기 애들 여기 꼬였잖아. 좌파 꽈배기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국힘 보면 나 이거 우파 단세포란 생각 들어. 뭐 국힘도 그렇고 네, 뭐 이쪽 우파 단세포들이야. 우파들 고집쟁이들이죠. 아니 사실. 고집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사상과 정신의 영역을 몰라요. 그렇죠. 쟤들은 사상과 정신을 꽉 봤어요. 단어를 빌려 가지고 사람을 세뇌하고 세상을 망치는 데 쓰고 그렇죠. 예. 이쪽은 그걸 몰라. 네. 그 단세포를 아메바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정신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 좌파 꽈배기든 우파 단세포든 정신 실종이지. 그렇죠. 올바른 정신은 실종된 거야. 그 이제 우리 저 운동에 비하하면은 달리기 비하면 저기 2인 3각 운동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뭐 제대로 갈 일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파 단세포 좌파 꽈배기의 정신 실종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힘 같은 경우도 요새 보면은 황당하거든. 국힘에 지금 방통위원 무슨 추천 뭐 이상한 일 벌어졌잖아 거기. 그리고 이제 뭐 민주노총과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뭐 일정한 거리도 주고 뭐 전형적인 뭐 기회주의자죠. 그런 사람이 그 방통위에 저 국힘 그 추천 목소리에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세포라니까 거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탁현민이가 됐던 무슨 뭐 누가 됐던 간에 얘들은 뭐 개념이 있는 척해. 그래가지고 그걸 비비 꼬아서 뭐 무슨 헬조선이란 말도 만들고 뭐 88세대 88만 원 세대란 만들고 말도 만들고 그래갖고 싹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관념 체계를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지 파멸로. 근데 그걸 만드니까 일단 현란하고 뭔가 볼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냥. 단세포죠. 재미없죠.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은 우파를 보고 있으면 좌파를 못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좌파할 능력이 안 돼서 우파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어제 정말로. 하고 어제 식사를 하면서 어. 좀 저기 뭐야 어떤 분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막 이제 뭐 좌파 우파 보수진보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두 반동이야.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없는 나라인데 좌파가 듣고 나는 우파고 그러면 이제 좌파 우파가 꽈배기와 단세포예요. 그러니까 근데 꽈배기와 단세포야 그냥. 단세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현실을 말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고 진화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가지고 와서 유령하고 싸우고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뭐 여성 논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너희들이 반동이 아니고 뭐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바깥은 다 덮었으니까 예. 윤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OJT 마쳤잖아 이제. 반반입니다. 아니 취직한 지 이제 며칠이야 이제 한 이제 150일 가까이 돼가 이제 140일. 그렇죠. 예. 저기 뭐 5월 10일 날 취직하셨으니까. 그러니까 7, 8, 9 4개월 넘었고. 130일, 140일 정도 되죠. 130일. 130일이 좀 6개월은 안 넘었습니다. 된대 그래도. 요새는 OJT 한 100일이면 끝나지 않나? 120일, 나 3개월, 90일에서 120일 사이 아니야? 워낙 그 오는 동안에 이 숙대밭이 돼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천지사방에다 천지서 지뢰죠. 천지사방에다 저기 지뢰지 지뢰죠. 근데 오죽하면은 그 유엔장에서 얘기하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 윤석열이가 말이에요. 그러고. 이 3기라 그랬습니다. 이 3기 신성한 미국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천지사방이 다 지뢰란 소리잖아. 그렇죠. 예. 지근거리에 있는 놈이 녹음해서 깐 거 아니야.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천지사방이 지금 지뢰인 상태거든. 큰 것도 있고 크레모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 부비트랍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거죠. 별거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지뢰를 제거한 지 아무튼 OJT를 받은 건지 130일이 지났는데 네. 거기 130일 이제 140일 다 돼가는데 거기에 대한 평을 좀 오늘 해보죠. 시원하게. 첫 번째. 잠깐만 근데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보수 자유 보수 진영 사람들은 차분하고 이게 근엄한 걸 좋아하셔. 예.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픽픽 웃으면서 헛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야 너 지금 뭐 사돈 낱말하냐 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이제 분명히 댓글에 들어오셔.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다 이렇게 픽픽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네. 자, 우리 OJT 마치신 우리 윤통령 이제 평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마디 뭐 잘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반반이다. 뭐 잘하는 반은 우선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사법, 경찰. 경제. 그다음에 경제도 뭐 잘하고 경제도 있습니다. 잘 맡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책무를 잘하고 소주성은 있어요. 안 하잖아 일단. 소주성은 안 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발 안 시키고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코로나 말하자면은 이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회복에 대한 상당한 그거. 그다음에 또 그 윤통 문팔육이 재정 대책 없는 재정 팽창을 했는데 천조 부채. 그거를 이제 이건 빚더미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정비하는 것까지 하면은 경제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지금 그 인프레 코로나 세계 전쟁, 바이러스 세계 전쟁 이후에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합해 가지고 인프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인플레랑 통화 가치 절하. 네.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화 가치가 한 1,400원 돌파했으니까 5% 절하했을 텐데 아마 위안화가 15%좀 절하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세계 두 번째 큰 경제 대국이 중국이 15%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한국이 15%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잘 하고 있는데 사법은 특히 치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문통이 적폐청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시원하게 그냥 완장차고 내리 쓸어버리는 걸 생각해서 그런지 그에 대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부자 몸 조심하느냐 소심하냐 막 이러면서 뭘 하느냐 똑같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조급증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퍼포먼스 그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평가 절하받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우리 처음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겉으로는 걸렁걸렁한 것 같지만은 머리와 그 다음에 결정은 상당히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하는 개가바둑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몸조신 개가바둑이지. 그렇죠. 이제 그런 평가를 했는데 엄벙덤벙 안 하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교 안보 국방 사법 경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받을 날이 금방 올 것 같고. 금방 안 와요. 안 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뭐가 결핍돼서 안 들어가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신문을 보면 환율 1,400 천장을 뚫었습니다. 1,390원 천장을 뚫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유로 환율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그거 이야기는 안 하죠. 엔화가 얼마가 떨어졌는지 위안화가 얼마가 떨어졌는지는 얘기를 안 해. 그냥 남들은 다 정상인데 원화만 천장을 뚫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퍼셉션은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한국만 망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무슨 게임에 들어가 있냐면 남보다 덜 망하면은 이기는 게임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 국면이 그런 국면이에요. 그런데 감히 장담합니다. 대한민국보다 덜 망한 나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인플레로 따지거나 환율로 따지거나 환율은 미국은요 지금 미국이 제가 한번 다룰라 그래. 초현실적 달러 강세잖아. 그렇죠. 저게 독약이에요. 독약입니다. 무역 적자가 나고 재정 적자가 나는 나라가 그렇지. 통화 가치가 초강세야? 그렇죠. 그러면 내부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가 경제가 산업이 공동화돼 버려요. 그렇죠. 그걸 지금 몇십 년째인데 이번에 더 심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냥 뭐
저기 무슨 보조금 준다, 공장 오세요, 공장 오세요 때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 거 키워야 했으니까 너는 잠깐 보조금 안 줄게 주저앉히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영감이 그걸 치매 영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니까 하면은 아메리칸 바이든이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저 뭐야 바이 아메리카하고 이게 뒤집박죽이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같이 엮은 거지. 같이 엮은 원래 두 개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같이 엮었는데 뭐를 뒤죽박죽했냐면 중국 때리기 하고 미국 국내 기업 키우기를 뒤죽박죽을 한 거야. 그렇죠. 중국을 때리려면 판을 크게 짜가지고 같이 포위를 해나가야 되는 게임이고 미국 국내 기업을 키우려면 다 제껴버리고 우리 것만 키워야 돼. 두 개가 좀 달라 게임이. 게임 달라. 근데 둘을 뒤죽박죽 해놓고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치매 노인을 앞세운 그 민주당 좌파 민주당 애들이 각자 그냥 막 각자라기보다 지금 정치적으로 몰려 있잖아. 중간 선거랑.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남았어.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급해. 급하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잠깐만 이게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갖고 제가 지금 지금 좀 그런데 어쨌거나 유한화나 다른 데도 지금 통화가치 박살나 있어요. 달러 대비. 다 박살났어. 다 박살나 있고요. IMF 기준으로 우리가 인플레가 올해 5.2%로 예측되거든요. 이거 체감 아닙니다. 인플레율하고 체감 우리 시장 장바구니 체감학은 달라요. IMF 기준으로 올해 한 5.2%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영국이 10% 넘었고요. 독일이 8%고요. 미국이 8% 넘었고요. 스위스만 우리보다 낮아. 제가 확인해 본 걸로. 스위스가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노르웨이가 좀 낮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석유나 가스가 나는 나라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덜 망하고 있는 거야. 덜 다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남들은 팔 잘라져, 다리 잘라져, 지금 목안 잘라지면 다행인 상태고, 그렇죠. 우리는 뭐 여기 살갗에 이렇게 찢어지는 정도고. 그런 정도고. 그래서 이거는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8283이 다 이 경제부처의 수장급이거나 대기업의 지금 대표이사급들이잖아. 그렇죠. 다 이렇게 한 달에 걸리면 알만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직접 얘기를 안 해보고 팀들 거기랑 잘 만나는 경제학과 후배에서 야 그쪽에 있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해? 얘기 들어보면 자신만만해요. 크게 걱정 안 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고통스럽죠. 다행히 그래도 8월 달에 저기 뭐야 가스값 꺾였잖아 절반. 그렇죠. 천연가스 400% 뛰었다가 지금 200%로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석유값은 그 전부터 빠졌고,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늦게 천천히 올라가게 안정자금 써서 올라가잖아. 내려올 때도 또 천천히 내려와요 우리는. 그러나 뭐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통스럽지만 우리 국민 전체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어렵지만 잘 견뎌야 되고 그 내용은 괜찮다 판단을 하는데 좌빨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게 문제는 자기들 뒷배가 되고 있던 중국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상상 이상으로 지금 저기 추락하고 며칠 전에 리잔스라고 사실 중국 3위 서열이 왔다 갔습니다. 유명한 놈이죠. 왔다 갔어. 유명한 인간이지. 우리 저기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윤이 만나는 줬어? 만나줬습니다. 리잔스 출세했네. 만나는 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도 만나고. 만나줬는데 그 야만은 그냥 그래 뭐 저기 쭉 떨어주는데 대개는 우리한테 굉장히 소프트 그러니까 로키로 그러니까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뭐야 착해졌어 중국이 요새.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래 시진핑 와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하지 우리 쪽의 입장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리잔스한테 진핑이 좀 와서 오라 그래. 이런 뭐 요청 있는 거 같은데. 내가 근데 중국 안 가. 그다음에 진핑이가 올 차례야. 그리고 이제 이게 저기 뭐야 사실은 전인대 상무위원장 겸 중앙정치국 7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임위원 중에 하나죠. 실세 중에 실세예요. 이게 행정부도 아닌데 전인대 상무위원장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까지 인사를 마음대로 하는 걸로 강화를 시켜서 놨습니다. 굉장히 센 놈이야. 센 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저거요. 저기 태자당 출신이고. 그렇죠.
1982년도에 인민일보에 등소평을 꾸짖은 칼럼을 써가지고 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진핑의 동지야. 그러니까 40년 동지예요. 그때 등소평을 어떻게 꾸짖었냐면 당신 말이야 개혁개방 똑바로 안 해. 사회주의 근본 정신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적 개혁개방을 해야지. 아 이거 뭐 그냥 그 저기 뭐야 뭐 생긴 것도 그냥 아주 그냥 우악스러웠어요. 좀 관상이 좀 그러죠. 그렇죠. 막 그 저기 저 이 머리 저기 네, 머리카락에 시비 걸 거 없는데. 많이 얼굴도 그래요. 그 눈빛이나 관상이. 눈빛 관상 그다음에 살빛 뭐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살인과 마약을 많이 다루는 그 조폭의 대장 역할을 영화에서 맡긴다 그러면 베스죠. 저기 그 픽업할 만한 그런 아주 그 카리스마틱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두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보통 뭐 오기 전에 중국은 자기들이 한 것들을 주로 강요하거나 야 이거 좀 받아 이러면서 위세를 들어오는데 적당히 그냥 뭐 대화만 하고 난 뒤에 3일 뒤에 신호화망에 나 한국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 한 내용을 쭉 적어놓은 걸 보니까 전부 말하자면 소프트해졌어. 소프트해졌어요. 네. 자 우리 대화 좀 하자 소통하자. 그 다음에 앞으로 장기 대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좀 의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간섭은 일체 배제한 방식으로 이제는 좋게 좀 지내자. 그리고 그래서 협조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 정신문화나 민감한 문제는 특히 뭐 동북공정이다, 뭐 한한령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것들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싱크탱크들 당신들 그 머리 잘 쓰는 분들하고 우리 한국에 우리 저 중국에 중국 이데올로그들하고 이렇게 좀 해서 좀 결혼시켜서 좀 풀자. 네.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해서 풀어놔서 신화망에 올려놨어요. 보니까 굉장히 소프트해진 거죠. 이게 한국이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 국내에다가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싸가지 없는 소리 이제 사나운 소리 많이 하는데 왕이는 지금 온 그 리잔수에 치면은 리잔수의 발바닥에 때 정도 아니요. 등급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